안녕하세요. 알면 이득, 모르면 그만, 알모TV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요금마저 큰 폭으로 올랐으며 올해 더 올린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올리는 건 좋은데 왜 도시가스비는 추운 겨울에 올리는 걸까요?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의 삶은 더 궁핍해지는 것만 같은지, 이러다가 부자 동네에 출입허가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신세 한탄이 길었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으니 힘내야겠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시국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급하게 소액 대출이 필요할 때 무직자도 이용할 수 있는 비상금 대출이 가능한 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기대출이 많아 1금융, 2금융 대출이 안 될 때 한번 조회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금융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은행 비상금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은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하면 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가능 금액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1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마이너스 통장 방식입니다. 두 번째, 우리은행 비상금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은 특이하게 통신 3사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알뜰폰 이용자는 이용할 수가 없네요. 저도 알뜰폰 이용자인데 조금 서럽긴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1년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세 번째,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은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이 발급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며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네 번째, 핑크 비상금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은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대구은행과 연계된 상품으로 1금융권을 이용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1년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여기까지는 1금융권 대출로서 금리도 낮고 모바일로 단 1에서 2분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2금융권 이하 비상금 대출입니다. 첫 번째, 농협 비상금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은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농협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전자금융에 가입한 개인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3년, 원리금균 등 분할 상환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MZ새마을금고 비상금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은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개인신용평점 68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며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대출 기간은 12개월, 원금균 등 분할 상환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SBI저축은행 비상금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은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개인신용평점 나이스 기준 35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1년에서 3년, 원금균 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네 번째, 한국캐피탈 비상금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은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1년에서 3년, 원금균 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농협과 새마을금고를 제외하고 그 외에는 금리가 높은 편이니 대출을 받으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급할 때 소액으로 간단하게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는 대출 조건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상환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용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나타내는 게 신용점수입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신용관리를 해나간다면 미래에 반드시 그 신용이 보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